반갑습니다. MFI 6부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MFI 50선의 의미, 그 다음에 MFI 한계, 분명히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HTS에서 시그널 만들기. 제가 키움증권을 쓰고 있는데, 키움증권의 MFI는 시그널이 없어요. MFI만 딸랑 있거든요. MFI만 딸랑 있어요. 그래서 시그널을 지금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표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교차, 어떤 교차 신호, 이 시그널, 만든 시그널과 MFI의 교차, 요거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만드는 거는 이제 제가 키움을 쓰니까 키움증권 기준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뭐 아마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방법대로 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비슷비슷할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죠. 자, MFI 50선이라는 건 50라인입니다. 50라인.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일단은 MFI 50선의 이제 수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MFI는 우리가 이전에 시간에 배웠다시피 100 빼기 100 나누기 괄호 열고 1 플러스 C분의 B입니다. 그죠? 그럼 이 값이 는 50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MFI 50선의 MFI가, 예를 들어서 이게 MFI 50선이다. 근데 MFI가 여기 딱 붙었다. 50이다. 그럼 이 값이 50이라는 얘기죠. 그럼 요는 50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0 빼기 요거가는 50이니까 요 값이 5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요 부분이 지금 따로 떼서 보면 100 나누기 그 다음에 1 플러스 C분의 B란 말이죠. 요게 5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100 나누기 뭐 해야 50이 나옵니까? 2 해야 50이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 1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요 플러스 1이 돼야 됩니다. 그럼 그러니까 C분의 B는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1이니까 1 더하기 1을 하면 2가 되고 100에서 2를 나누니까 50이 되고, 그래서 100에서 50을 빼면 50이 되는 거죠. 즉 B와 C와 B가 같다. MFI 50이란 B와 C가 같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인 즉슨 N일 동안에, 그러니까 MFI 예를 들어서 저는 14일을 쓰고 있는데, 이 14일 동안에 전일 대비 상승폭 곱하기 V의 이제 거래량의 합산값, 이거랑 요건 분자죠. 그 다음에 N일 동안에 전일 대비 하락폭 곱하기 거래량의 합산값이 같아야 된다. 그래야 MFI가 50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즉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이 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언제까지나 이론의 영역입니다. 이론. 실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합리적 해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이 수식에 요 MFI의 이 수식에 이 거래량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이제 요 날이 2019년 11월 7일입니다. 11월 7일. 11월 7일에 MFI와 RSI가, 밑에는 RSI, 요건 RSI, 요건 MFI예요. MFI와 RSI가 똑같이 50선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흰 라인을 그어놨는데 여기가 다 50선이에요. 요 흰 라인이 50선입니다. 그래서 둘 다 50선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루가 딱 지나면서 11월 며칠, 뭐 8일이겠죠. 이 하루가 지나면서 계산값에서 요 양봉이 빠지게 됩니다. 14캔들을 계산을 하는데 한 캔들이 들어오면 한 캔들이 빠져나가겠죠. 계산값에서 14일을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이 캔들은 계산값에서 빠지고 요 캔들이 계산값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면서 이 캔들이 계산값에서 빠지는데 이 과거 14일 전에 이 캔들은 아주 큰 상승폭과 큰 거래량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계산값에서 이게
포함이 됐던 건데 이 큰 상승폭과 큰 거래량이 빠지게 된 겁니다. 근데 실제 가격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어요. 진짜 쥐톨만큼 하락했거든요. 거의 보합세죠. 그렇기 때문에 RSI는 50선을 유지를 합니다. 근데 MFI는 이 큰 거래량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급락을 합니다. 또 하루가 지났어요. 또 하루가 지났는데 오히려 전일 종가보다 오히려 가격을 조금 높였습니다. 보합세죠. 그래서 RSI는 아직도 50선 부근에서 유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MFI는 또 요게 빠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 값이 빠지고 요 값이 들어오면서 또 더 큰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자리에서 하루 이틀 이 모습이 실제로 이렇게 적은 하락폭과 적은 거래량이 찍혔는데 MFI는 급락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 값이 빠져버리면서. 근데 MFI가 빠지면, 급락을 하면 매도세가 강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과연 매도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강해졌다, 매도세가 엄청나게 우세해졌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거래량도 얼마 안 터지고 가격도 거의 하락하지 않았는데 아니죠. 단순히 이 과거의 값이, 과거의 거래량이 빠지면서, 계산일에서 빠지면서 분자값이 확 작아지면서 생긴 현상이죠. RSI의 경우에는 가격의 상승폭과 하락폭만 반영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데 MFI 요 친구는 이 거래량까지 곱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을 곱해서 반영되기 때문에 왜곡이 발생해 버리는 겁니다. 큰 상승폭과 큰 거래량, 아니면 큰 하락폭과 큰 거래량, 요게 빠지면 왜곡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온 캔들의 거래량이 적고 계산에서 빠져나가는 거래량이 크면 왜곡 현상이 바로 발생을 해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MFI 이 50선 이탈은 매도다, 아니면 50선 돌파는 매수다 라는 말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특정한 상황을 해석할 때는, 요런 상황을 해석할 때는 혹시 이 지표가 과거 값이 빠지면서 요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를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래량이 곱해지기 때문에 왜곡이 크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격에 큰 하락이 있진 않지만 앞에 값이 빠지면서 왜곡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MFI, 특히 거래량 지표들은 이 값이 빠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를 직접 캔들을 세서 옮겨가면서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교차. 이제 MFI의 시그널 만들기, 이제 트레이딩 뷰 키움 HTS입니다. 우리가 이제 50선은 어떤 의미가 있지만 그건 이론적인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MFI 50선은 계산값에서 14일 전에 어떤 캔들이 빠지면서 그 거래량이 빠지면서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50선, 30선, 20선 요거의 반등이나 이런 걸 보는 것보다 교차를 한번 보자 라는 의미에서 제가 교차라는 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MFI 시그널 만들기. 일단 트레이딩 뷰, 그 다음 키움 HTS, 이건 둘 다 제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증권을 하시는지 미래에셋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잘 모르겠지만 유한타증권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키움과 트레이딩뷰를 쓰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트레이딩뷰에서 시그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그널은 뭡니까? 우리가 그 MACD 할 때 배우셨죠? MACD와 그 시그널이 있었죠. 이 시그널은 MACD의 지수 입형, MACD를 지수 입형화 시킨 거죠.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MFI도. 자, 그러면 트레이딩 뷰입니다. 일단 트레이딩 뷰에서 시그널을 만드는 방법. 일단 MFI를 한번 넣어 봅시다. MFI를 넣으려면
잠시만요. MFI를 넣으려면 이 지표 이 부분 요거 지표를 클릭을 합니다. 네, 여기서 머니 치면 머니플로 나옵니다. 영어로 쳐도 돼요. 머니플로를 딱 누르면 이렇게 MFI의 지표가 뜹니다. 근데 MFI만 딱 있죠. 일단은 개인적으로 저는 14일을 즐겨 쓰고 그 다음에 저는 20선 80선 무시합니다. 무시하기 때문에 요거는 끄고 그나마 제가 50선을 그래도 한 번씩 봐요. 그래서 50선을 이런 식으로 배경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자 50선이 만들어졌습니다. MFI와 50선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어렵지 않아요. MFI를 여기 지표 눌러서 다시 해볼게요. 자, 어려우신 분들은 천천히 지표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인디케이터 여기 찾기에서 머니 치면 머니플로우가 나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MFI가 나와요.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20선과 80선이 따위를 쓰지 않기 때문에 지우는 겁니다.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기 위해서 흰색으로 선을 해서 라인으로 하고 저는 50선은 좀 살피기 때문에 50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배경을 지워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또 노란색을 좀 즐겼습니다. 왜냐면 돈이잖아요. 그래서 황금색을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MFI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시그널을 넣을 겁니다. 시그널은 어떻게 넣냐면 이 선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MFI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손 모양이 나와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하면 MFI 14의 인디케이터 넣기 요거를 클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넣을 거냐 지수 이동 평균. 그럼 찾기에 지수를 치면 지수 이동 평균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X를 닫아주면 지수 입형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요거는 9일 지금 9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20일로 보고 싶으면 20일 이렇게 바뀌겠죠. 더 완만하게 5일을 보고 싶으면 5일. 그러면은 좀 더 급격하게 변하는 모습으로 시그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HTS에서 MFI의 시그널을 넣는 방법. 그러면 요거를 한 번 더 인디케이터 넣기 해가지고 지수 해가지고 하나를 더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선이 두 개 되죠. 요거는 아까 제가 5일로 했죠. 요거는 20일로 해볼까요? 하면 꼭 이동평균선을 보는 것처럼 그죠? 가격과 이평선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또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요때는 MFI가 5일선은 50선을 돌파했지만 21선 아직 50선 돌파하지 못했죠. 결국엔 21선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모습. 그래서 21선이 위에 있을 때 나는 5일선과 21선이 수렴했다가 넓어질 때 나는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짤 수도 있겠죠. 요런 모습에서 나는 MFI의 21선이 50선 위에 있을 때만 그때만 공략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MFI의 시그널 만드는 거 이제 트레이딩 뷰를 받고 자, 두 번째 이제 키움 HTS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키움입니다. 키움 영문이고 제가 지금 여기는 이제 차트하고 거래 대금밖에 없죠. 여기에 제가 MFI를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표 추가 있습니다. 지표 추가. 지금 화살표 보이시죠? 요거가 찾기가 힘드시면 마우스 우클릭을 해가지고 뭐더라? 아닌데?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지표 추가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지표 추가 기술적 지표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머니를 쳐야 됩니다. 영어로. 이게 MFI 치면 안 나와요. 요건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MFI 시그널은 실제로는 없어요. 이게 MFI 치면 안 나오고 머니를 치면 이제 머니 플로우 인덱스라는 게 나오죠.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적용하면 밑에 MFI가 나와요.
MFI가 떴는데 지금 보시면 그냥 선만 있죠. 선만 있고 20선과 80선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면 보시면 이제 시그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키움증권 뭐 다른 HTS는 잘 모르겠지만 키움증권은 일단 시그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 거예요. 지금 시그널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트레이딩 뷰는 그냥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넣으면 됐었는데 그 키움 HTS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메모를 하시든지 천천히 그러니까 트레이딩 뷰를 안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밖에 만들 수가 없다. 일단 여기 마우스 우클릭을 했습니다. 제가 마우스 우클릭을 해가지고 수식 관리자에 들어갑니다.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서 새로 만들 거예요. 자, 새로 만들기. 지표명은 MFI 시그널 MFI 시그널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자, 수식 이름 수식 1입니다. 수식 1에 수식 이름은 제가 MFI 그 다음에 퍼센트 그 다음에 PERIOD 퍼센트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죠? 이거 뭡니까? MFI 그 다음에 퍼센트 피리어드 퍼센트입니다. 그죠? 요렇게 하고 밑에 여기는 수식 이름을 적은 거고 여기 이제 수식을 적을 거예요. 수식은 어떻게 적느냐? MFI MFI 그리고 괄호 열고 그 다음에 PERIOD 괄호 닫고 이렇게 했습니다. MFI 피리어드 발음이 맞나? 피리어드 요렇게 수식 1은 요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요거는 뭐냐면 MFI를 만든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수식 2에 수식 1은 이렇게 해놓고 수식 2에 이름을 시그널 1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지수 입형을 넣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는 겁니다. EAVG 이거는 그 지수 입형을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E 에버리지죠. EAVG 그리고 괄호 열고 여기다가 MFI를 친 다음에 또 괄호를 열어요. 그 다음에 PERIOD 피리어드 닫고 그 다음에 저는 5일 지수 입형 5일짜리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자 쉼표 이후에 5 하고 괄호를 닫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그널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수식 3에는 시그널 2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EAVG 지수 입형이죠. 해가지고 MFI를 자 PERIOD 피리어드만큼 요거 해가지고 쉼표 그 다음에 20 이번에는 21선 지수 21선을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MFI가 만들어졌고 지수 입형 5일 지수 입형으로 시그널을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20일로 또 시그널을 또 하나 만든 거예요. 이렇게 세 개를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지표 조건 설정에 PERIOD 자 얘는 피리어드는 14일이다. 그럼 뭡니까? 여기 MFI의 피리어드 여기 MFI의 피리어드는 전부 다 뭐다? 14일이다. 즉 나는 MFI의 14일짜리 MFI를 볼 거다. 요렇게 하는 겁니다. 기준선은 뭐 나중에 추가할까요? 기준선은 지금 추가해 놓을까? 50선만 추가해가지고 색깔을 검은색으로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식 검증을 눌러봅니다. 내가 제대로 만들었는가? 수식 검증을 눌러보면 자 수식에 이상이 없답니다. 확인하고 작업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MFI 시그널이 생겼죠? 저는 이렇게 시그널을 만들어요. 이 MFI RSI 시그널을 제가 만들어놨죠. 자, MFI 시그널입니다.
자, 그럼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아까 어디 갔노? 지표 추가. 여기서 제가 MFI 그 다음에 시그널이었죠. 시그널 요거를 만들었었죠. 해가지고 적용하니까 자, MFI와 그 다음에 선 두 개가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50선도 지금 꺼져 있죠.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자, MFI는 노란색으로 해서 조금 굵게 하고, 자, 시그널 1은 파란색 조금 굵게 하고, 시그널 2는 빨간색 조금 굵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기준선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래가지고 확인을 누르면 자, 이렇게 MFI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보니까 이마트는 지금 MFI가 50선 돌파했네요. 뭐 여튼 그래서 이렇게 MFI의 시그널은 키움에서는 이렇게 수식 관리자를 통해 가지고 제가 직접 만들었다. 저는 만들어 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차 신호를 보려면 시그널을 만들어야 되니까 MFI만 가지고는 교차 신호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 뷰와 그다음에 키움 HTS의 시그널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혹시나 못 만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교차 신호를 보기 위해서 이제 시그널을 만들었다, 그죠? 지수 이평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교차 신호는 모든 상황에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 상황에서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상황에서 적용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채널의 하단이다. 제가 거의 모든 보조지표를 설명을 드릴 때 이 교차 신호는 무조건 채널의 하단에서만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 자, 이 종목은 최근에 제가 매매를 했던 네오팜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12%를 먹고 나왔어요. 뭐 이게 좀 재수없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자랑인데 제가 2월 3월을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이 안 좋을 때 매매하지 않아요. 그리고 4월 5월 이게 2달간 지금 매매를 하고 있고 어제 금요일에 이제 5월 매매를 다 끝냈어요. 인스타에 제가 올려놨는데 100점 100승입니다. 잃지 않아요, 저는. 여하튼 제가 한 12% 정도 먹고 나온 종목인데 딱 채널 하단에서 반등을 하면서 MFI 교차 신호가 나온 케이스입니다. 이 채널의 신뢰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제가 채널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보시면 이 고점 2포인트가 이 채널 상단에서 딱 걸리죠. 그러면은 제가 이 채널을 어떻게 했거든요. 이 고점을 먼저 연결을 한 이후에 그거랑 평행한 선을 이 저점 부분에서 이렇게 연결을 미리 해놨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교차 신호가 뜨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날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다음날 갭 상승을 지금 했죠. 갭 상승을 해가지고 이만큼 밀고 올리는 거예요. 저는 이때 들어간 겁니다. 이때 들어가서 한 12% 딱 먹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요게 채널의 신뢰도가 높다는 거는 요 부분 고점이 모두 채널의 상단에서 저항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이 두 점을 기준으로 해서 선을 끄은 뒤에 그거랑 평행한 선을 이전 저점에서부터 출발을 시켜서 일단 채널을 끄어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나는 이 종목을 진입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MFI와 채널만 본 건 아닙니다. 다른 모든 거를 판단을 한 거예요. 이 종목은 제가 일목균형표를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등에 성공해서 다음날 갭상승 뛰길래 제가 들어간 겁니다. 그죠? 채널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 그랬습니다. 고점 2포인트 나왔고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날 갭상승이 뜨면서 상승폭을 높여갔기 때문에. 자, 저는 개인적으로 MFI의 무슨 뭐 30선, 40선, 50선 등등의 특정 라인의 중요성이 그 RSI에 비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왜곡 현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라인 뭐 30, 40, 50, 60 등등의 지지 아니면 저항 요거를 보는 이유가 이 조정의 끝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정의 끝을 해석하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그 어떤 50선, 40선, 30선, 60선, RSI 같이 이렇게 선을 중요시하지 않고 이 교차 신호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존재하는 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존재하는 모든 파동 이론들의 이 조정폭을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저점과 고점 이 폭을 1로 보고 몇 퍼센트의 조정을 마치는가 요거를 판단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엘리어트 파동이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파동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자 이렇게 왔어요. 지금 이 상태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고점 이 저점 이만큼의 폭을 1로 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 몇 퍼센트의 조정 비율이 적용되는 라인인가? 이게 0.5인가? 아니면 0.38인가? 0.618인가? 그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상승에 성공을 했다면 그러면은 얘를 1로 보고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1.618인가? 2.618인가? 즉 가격의 변동폭만을 계산하는 겁니다. 일목파동론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격폭 관측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 가지고 N 계산값, V 계산값, E 계산값, NT 계산값을 구하는데 전부 다 가격 변동폭만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폭만을 따지는 RSI 요거는 어디서 반등한다, 50선에서 반등한다, 40선에서 반등한다, 30선에서 반등한다, 60선에서 반등한다, 50선에서 저항받는다, 60선에서 저항받는다, 요런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정 라인에서 움직임을 살핍니다. 근데 이 거래량을 계산식에 포함하는 이 MFI 이 친구는 이 특정 라인의 움직임, 즉 뭐 50선 반등 이런 거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조정폭을 보는데 대부분의 파동 이론들은 가격폭만 가지고 어떤 조정폭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격 예측도 하고. 근데 이건 거래량이 같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가격폭은 얼마 뭐 움직임이 없는데 거래량이 커지면은 MFI는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죠. 하지만 RSI는 이 거래량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격폭만 가지고 선에서의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파동 이론과 맥이 같죠. 맥이 닿아 있죠. 근데 MFI는 파동 이론과 맥이 닿아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차를 보는 겁니다. 이 어떤 선에서의 반등 요거를 크게 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시그널과의 교차를 좀 중요하게 본다. 그래서 이 교차라는 거는 MFI를 지수입형화 해가지고 그 흐름을 관찰하는 거죠. 이게 흐름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러면 이게 여기서부터 조정, 여기는 이제 기간 조정을 했죠. 조정이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 그래서 교차 신호를 본다. 자, 특정 라인에서의 반등은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지만 이렇게 흐름이 바뀐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차 신호를 본다. 하지만 모든 교차를 보는 건 아니고 첫 번째 채널의 하단에서 반등할 때의 교차를 본다. 요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장난을 좀 쳐놨습니다.
물음표 이렇게 해놨어요. 자, 두 번째 적용 상황입니다. 보시면 여기 빨간 동그라미, 이 빨간 동그라미에서의 교차 이후에는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죠? 이 빨간 동그라미 이 부분에서 이 교차 이후에는 자, 상승에 다 성공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시면 여기 파란 동그라미, 이것도 그 시그널과 MFI가 교차 신호가 났어요. 다 골든 크로스가 나온 겁니다. 근데 오히려 여기는 가격이, 그죠? 교차 신호가 났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교차 신호가 났는데 가격이 떨어지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똑같은 교차 신호예요. 똑같은 MFI가 시그널을 돌파하고 올라갔는데 왜 어떤 친구는 떨어지고 어떤 친구는 올라가느냐는 거죠. 도대체 똑같은 교차 신호인데 뭐가 다른가? 는 바로 요겁니다. 요게 비밀입니다. 요거는 일종의 꿀팁이에요. 자, 제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당일 구름대, 그죠? 자, 당일 구름대란 말 그대로 이 구름대를, 원래 구름대가 26일 앞으로 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당일로 땡겨 놓은 겁니다. 이 구름대는 뭡니까? 지금 그 일목균형표 공부하고 계시죠? 선행스팬 1과 그 다음에 선행스팬 2, 요걸로 만들어진 공간 영역이죠. 이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 그러니까 이 친구 1과 2는 반값선을 26일 미래에 그려나가는 선이죠. 근데 이거를 당일값으로 당기면 각각 선행스팬 1은 한 17점 며칠인데 한 17일로 보고 17일, 그 다음에 선행스팬 2는 52일에 뭐가 된다? 힘의 균형이 된다. 즉 이 라인들은 현재의 가격의 힘의 균형선이다. 요건 17일, 요거는 52일. 근데 힘의 균형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균형값에 위에서 반등을 하는, 이 구름대 위에서 반등을 할 때의 MFI의 교차 신호는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이 구름대 위에서 반등할 때의 교차 신호들은 성공 확률이 높다. 당연하겠죠. 왜? 이 힘의 균형이잖아요. 힘의 균형. 이 선이 52일의 힘의 균형, 17일의 힘의 균형. 근데 힘의 균형보다 가격이 높은 상태잖아요. 지금 현재. 높은 상태에서 가격이 조정을 하다가 여기서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특정 N일간의 매수세가 강한 상태인데 여기서 조정하다가 반등하는 형상이니, 그러니까 요렇게 MFI가 교차 신호가 발생을 하면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당연한 거죠. 그럼 반대로 이 밑에서 이 당일 구름대 밑에서 하락을 할 때 이때의 교차 신호는 뭐다? 가짜 신호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당일 구름대. 요거 좋아요. 요거는 어떻게 만드냐면 봅시다. 자, 여기서 일목균형표를 지표 해서 일목구름, 여기 일목이라고 치면 일목구름이 나옵니다. 요걸 누르면 자, 일목균형표가 나오죠. 여기서 더블 클릭해 가지고 다 지워버리고 색깔만 제가 색깔만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자, 구름대가 나왔죠? 근데 구름대가 26일 앞에서 그려지고 있죠? 요거를 설정에 들어가서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 이거를 1인가? 1로 하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1로 하고 확인을 하면 그러면은 이 구름대가 당일 값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구름대 위에서 교차 신호에 성공을 하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 구름대 밑에, 당일 구름대 밑에서 교차 신호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 구름대 밑에, 이 당일 구름대 밑에 있을 때는, 그때는 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요렇게 다이버전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아시겠죠?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MFI는
무엇보다도 교차 신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다이버전스다. 다이버전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여기는 뭐다? 하락 다이버전스죠? 약세 다이버전스. 뚝 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구름대 위에서 반등할 때는 교차 신호를 좀 믿어도 된다. 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MFI의 대장정이 막을 내립니다. 사실 이 그 보조지표 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MFI 하나, 뭐 RSI 하나, 요렇게 보조지표 하나 가지고 매매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MFI니까, 그러니까 MFI에 대해서만 그 주제에 맞게 그것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매매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모든 원리, 그게 일목균형표든 아니면 뭐 이동평균선이든 뭐 파동 이론이든 다우 이론이든 뭐 RSI든 MACD든 MFI든 OBV든 VR이든 뭐든 이거든 저거든 간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모든 지표와 원리와 어떤 거래량까지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MFI는 오늘로써 막을 내리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할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 요청사항이 들어온 게 뭐 호가창을 뭐 좀 설명을 해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호가창을 설명해달라는 분은 한 분인가 그렇고, 트레이딩뷰 저한테 이메일을 좀 보내시더라고요. 트레이딩 뷰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각도론은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 이거 진짜 좋거든요. 저는 각도론을 좀 매매에 활용을 많이 한 편입니다. 각도론도 좀 괜찮고, 뭐를 하지? 일목균형표도 지금 하다 말았죠. 모르겠습니다. 일단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이거 다 영상을 찍노? 깝깝합니다. 자, 그러면 잘 자요. 안녕.